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뉴저지 포트리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참전 용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된 장병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뉴욕 총영사를 대신해 참석한 김윤정 영사는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Both Koreans ceased all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near the border to reduce military tension and eliminate the danger of war. 포트리 고등학교 김지연 학생은 한국 전쟁을 참가했던 외할아버지에게서 전해 들었던 전쟁의 끔찍함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 is due to the efforts of our veterans that we live in our lives of peace, prosperity, and liberty both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o cultivate a new identity. 오늘 행사에는 마크 소콜라치 포트리 시장, 포트리 경찰, 그리고 한인 주민들이 참여해 한국 전쟁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자리를 함께한 참전 용사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36대 뉴욕 한인회가 출범한 지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35대와의 인수인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7일 인수인계팀이 회의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낮 뉴욕 한인회가 종호에 예정된 김민선 회장의 35대와 찰스윤 회장의 36대 인수인계 관련 회의를 앞두고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언성이 높아집니다. 나도 내일 모레 빨리 보는 나이야. 내가 쌩쌩하지. 그러니까 논쟁 끝에 회의가 시작되고 이번 이거는 아마 인수인계 전에 좀 클래시파이를 해야 할 게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아직 인수팀이 결성이 안 됐다. 이 얘기밖에는 저는 지금까지 들은 게 없습니다. 인계위 측은 필요한 서류는 다 넘겼는데 마치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인수를 미루는 이유를 비난했습니다. 찰스윤 회장과 인수위 측 이경림 회계사는 뉴 밀레니엄 은행에 개설된 한인회 계좌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박물관 이름의 계좌에 대한 내용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한인회 이름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구자가 닫혔는지 밸런스가 얼마인지 얼마가 들어갔다 나갔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울러 2018년 6월 영사관으로부터 받은 5만여 달러의 지원금에 대한 입금 내역도 확인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김민선 전 회장 측은 35대에서 이사장을 지낸 찰스윤 회장이 내용을 모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는 모른다고 자꾸 그럽니까? 자기가 이사장이니까 자기가 더 잘 알고 그리고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요. 한인회 인계위 측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재검토해 인수위 측에 확인을 요청하고 동포사회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회장 선임의 난항을 겪어온 뉴저지 한인회가 결국은 다시 박은림 회장 체제로 전환합니다. 박 회장이 27대와 28대에 이어 다시 회장을 맡게 됐는데요. 추석잔치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다시 박은림 회장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회장 선임의 난항을 겪어온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주 전직 회장들의 추인을 받아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박은림 회장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29대 한인회가 아닌 28대 한인회의 연장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한인회가 회장 대행이라는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되면서 이사회 소집과 추석 대잔치 등 행사 준비에 많은 부분 제약을 겪어왔다며 임기 연장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은림 회장은 도움이 절실한 한인 동포를 위해서라도 뉴저지 한인회는 존재해야 된다며 회장직 제안 수락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은 대행 체제나 임시 체제에서는 이사회를 구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좀 한인회가 난항을 겪었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임시 방편적으로 제가 그냥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하는 걸로. 그렇지만 언제든지 또 새로운 회장이 나오면 제가 또 인수인계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의 회장 임기를 마친 박 회장의 회장직 복귀에 한인사회 비판도 예상됩니다. 새로운 임기가 아닌 28대 연장이며 비대위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회칙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유례없는 결정에 논란이 우려됩니다. 박 회장은 적합한 회장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한인사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지난 24일에는 펠파 공립학교 개보수와 관련한 두 번째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위가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책정한 만큼 증세 금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구체적인 정보 제공도 없었던 제자리 걸음 공청회였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고등학교에서 열린 공립학교 개보수 관련 2차 공청회. 조셉 시릴로 교육감은 직접 타운 내 3개 학교의 보수가 시급한 학교 시설들을 사진을 통해 소개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학교 개보수와 증축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발사의 그레고리 솜젠 대표는 학교 개보수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는 냉난방, 배수, 전기 등 광범위한 보수가 필요하며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건물 증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학교 이런 운영 관계나 또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이런 평소에 주민들이 불편했거나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넓게 토론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주민 투표에 붙여질 때에 찬성하시던 반대하시던 그것은 주민들이 다 하실 일이지만 일단 이 일에 대한 이해가 많이 깊어지셨다. 그래서 참 좋은 모임이었다. 주민들은 학교 시설 노후화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큰 예산으로 개보수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공청회에서도 정확한 예상 집행 세부 내역 없이 본인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대화가 아니라 통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완전히 플랜에 의해서 진행된 또 주민들의 의견은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공청회입니다. 뭔가 우리는 형식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진솔한 대화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시릴로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와 타운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에 열릴 3차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예산과 예상 증세 액수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팰리세이즈 팍 학군 개보수안의 주민투표 일정도 9월 또는 11월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맨하튼 제이콥 자비치 센터에서 제65회 뉴욕 식품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한국에서도 34개 업체가 참여해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고 한식의 세계화에 나섰습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맨해튼 제이콥 제비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뉴욕 식품 박람회. 4만 6천여 명의 식품 전문가들과 2,6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약 20만 개의 제품들이 전시된 행사로 방문객의 87%가 식품 전문 구매 결정자로서 신바이어 개척 및 제품 프로모션, 고부가 가치 제품 모색의 기회로 활용됩니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로 15년째 뉴욕 식품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관을 마련해 다양한 한식품을 전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과 기능성 식품을 선호하는 미국 식품 트렌드에 맞춰 인삼, 김, 쌀과자, 유기농 감로차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식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도 역시 이제 뭐 맛 이런 거보다는 건강 위주의, 그러니까 뭐 슈가 프리라든지 글루텐 프리 뭐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식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34개의 업체들은 각자 준비한 한식의 성분과 효능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직접 시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한국관을 찾은 바이어와 참가자들의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웰빙 이런 단어들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 제품은 뭐 첨가물, 뭐 설탕, 색소들 아무것도 화학 제품을 쓰지 않아서 자연 그대로 말려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식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바로 건강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기농을 더욱 선호하시더라고요, 미국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공급과 그들의 그 수요가 잘 맞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뉴욕 식품 박람회에서는 처음 참가하는 한국 식품 수출 업체를 위해 미국 식품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까다로운 수입 통관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한국 식품들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학생 학자금 빚을 탕감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축소해서 탕감분을 벌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샌더스 의원이 의회 내 진보계 의원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은 프리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과 일한 오마 하원 의원 등 진보계 의원들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샌더스의 법안은 현재 4,500만 미국인이 안고 있는 학자금 빚을 연방정부가 전면 탕감할 것과 공립과 커뮤니티 대학, 직업학교 등의 학비를 모두 무료로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빚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스트리트 대기업들에 대한 세액 감면을 축소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2조 달러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어 학자금 빚 탕감분을 채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워싱턴 포스트에 이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제안이라며 모든 학생의 빚을 면제하는 한편 단지 대학 교육을 받는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평생 빚을 안게 된 세대 모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임대료가 또 일제히 인상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최대 2.5%가 인상되는데 100만 가구에 달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또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25일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를 1년 계약 시 1.5%, 2년 계약 시 2.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여 최종 확정했습니다. 특히 1년 계약 임대료의 경우 지난 2015년과 2016년 동결된 이후 3년 연속 인상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결정된 렌트 인상률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렌트 안정 아파트를 계약하는 세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뉴욕시 렌트 아파트 중간 임대료가 2017년 기준 월 1,269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1년 계약 시 19달러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2년 계약 시에는 31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이사회의 표결이 진행된 이날 회의장 밖에는 세입자들이 대거 집결해 렌트 인상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96만 6천 가구의 렌트 안정 아파트에서 2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33%는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선제 핵 공격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그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미국의 핵 과학자 회보는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를 통해 지난 2월 미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인 3분의 1이 북한을 핵으로 선제 공격해도 괜찮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 핵시설 파괴를 위한 예방적 공격과 관련해 응답자들이 공격 유형과 성공률, 사망자 수 등을 달리한 각기 다른 시나리오의 가상기사를 접한 뒤 진행됐습니다. 설문 결과 재래식 무기를 통한 북한 선제 공격으로 인해 15,000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공격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사람 중 1사람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 100만 명 등 총 110만 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핵무기를 이용한 대북 선제 공격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3분의 1이 찬성 의사를 보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군사력 동원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뉴욕시에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모든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250, 두 번째 $500, 3회 이상 시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